저는 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NACS 제주에서 IGCS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OIC로 넘어와서 그 AS랑 A2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OIC 타임라인, Curriculum, Super Curricular Activities, COVID Management, Admission Tests, University Application 그리고 인터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OIC 있었을 때 간단한 타임라인이었는데 일단 그 8월 헤드스타트를 신청하시면 8월에 들어오고 아니면 9월에 들어와서 AS를 시작하는데요. 그 Enrichment Week이라고 그 저희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그 위키 주가 있는데 그 옥토버에 한 번 그리고 페브루아리에 한 번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저희에게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 10월이랑 2월에 두 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월이랑 6월에 그 AS exam을 하고 그 다음에 준이 그 6월 7월에 그 gap 프로그램이란 거 할 수 있어요. 그 말레이시아 가서 막 여러 가지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 요번에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 취소를 해가지고 저는 자세히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은 된다고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뭐 지금 많은 부분이 뭐 뒤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금 그저 지금 시작하려는 학생이 있어서 조금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한 게 과목을 네 과목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과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성준 학생도 한 과목을 드랍할지 왜 이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과목을 변경하거나 드랍하거나 왜 이런 절차를 거치나요? 나중에도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보통은 AS 때는 그 의대 지원한 사람들은 보통 네 과목을 하고요. 그리고 네 과목에서는 바이오랑 케미 무조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으로 이콘이나 사이콜로지, 피직스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르더라고요. 근데 제 몇몇 친구들은 그 사이콜로지가 뭐 어려워가지고 막 피직스로 바꾸거나 막 이런 식으로 과목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마 그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지만 AS 때는 늦게도 바꿀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과목 바꾸는 거는 AS 때는 보통 바꿀 수 있는데 A2 가서는 바꾸기 힘들고요. 또 드롭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AS 때부터. 근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그 네 과목으로 하는 걸 추천을 해요, 보통은. 음, 그리고 EPQ를 보통 야스민이 말했을 때는 그 EPQ가 있으면 세 과목 하는 것도 괜찮은데 EPQ 안 하면 그래도 네 과목은 하는 게 안전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약간 과목들을 정하고 빼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EPQ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EPQ를 제 기억으로는 그 들어오고 나서 그 1월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겨울방학 보, 끝나고 예. 시작한 것 같아요. 보통 한 텀 정도는 준비 기간 하고 1월부터 이렇게 많이 시작하는 게 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크리스마스 때는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일단 12월에 크리스마스 먹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먹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막 정장이나 막 드레스 같은 거 입고 호텔 같은 거 모여가지고 막 먹고 놀고 그랬었어요 한번. 근데 요번에 또 코로나 생기면서 그 제가 A2 갔을 때는 그거 다시 못했고요. 어, 그 크리스마스 때 혹시 뭐 그때 한국에 와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거나 아니면 영국에서 하거나 뭐 이런 학생들 없나요? 아, 일단 보통은 그냥 겨울방학 때는 다 한국을 돌아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국 학생들은. 근데 저도 제 기억상 돌아와가지고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 했던 것 같아요.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 그 케어홈 같은 거 가가지고 그때도 네. 시간이 남아서 그때도 그냥 더 채우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뭐지?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크리스마스는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9월에 출발하는 분들은 혹시 오지 못한다, 뭐 한국에 와도 2주 격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영국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꼭 감안하고, 그죠? 스케줄을 좀 조정하길 바래요. 그리고 개 프로그램을 아예 못했잖아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거고,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2주 또는 3주 동안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건데, 딱 그죠. 성준 학생 때는 그때 딱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기간 동안 못해서, 그다음에 그건 한국에서 대신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네.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어, 그래서 다음에 8월에는 그 유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막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 기억상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의대 재학 중인 선생님들, 그 학생들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랑 인터뷰도 봐주고 그리고 인터뷰를 봐주는데 그냥 그게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 가서 유캣을 치고 그 다음에 10월 15일까지 유카스 애플리케이션을 내야 돼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비맷을 11월에 보는데 보통은 9월이랑 11월 이렇게 두 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9월 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저는 11월에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맷을 11월에 보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 A-level exam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인터뷰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유파스 프로그램은 뭐 지금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그다음에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어서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육가스 프로그램 OIC에서 무조건 2주 정도 일찍 그 학교에 도착하도록 해요. AS가 끝난 학생들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자기소개서도 쓰고요. 유카스 대비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9월에 바로 학교 시작할 때는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인터뷰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6개 시험도 이 기간 동안에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캐시나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은 나중에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도 다시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1레벨 결과가 최종 나오면 사실 합격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네. 사실은 AS하고 A2 시험을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IC 같은 경우는 학사 관리가 굉장히 좀 철저하거든요. 성준 학생이 얘기해 주지만, 그래서 이 시험을 치지 않고 A나 A스타를 받아야 되는 왜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영국도 그냥 허술하지가 않거든요. 학교에서 이 사람이 A나 A스타다라고 하면 A스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엄청나게 자료를 모아서 그 exam 보드에 제출해요. 그래서 이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A스타 A를 주는 왜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그죠 선생님 때문에 내가 A나 A스타를 못 받았다 왜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니까 학교에서 하는 뭐 그죠 매주마다 시험 보는 거, 하프터 때 시험을 보는 거, 그다음에 기말 때 보는 거 왜 이런 거에 최선을 좀 다해야 된다는 거 얘기해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그래서 다음은 그 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했던 건데 그 서브젝트를 메디슨은 바이오캠 필수고 그다음에 매스를 보통 하고 그다음에 이콘 사이크 피직스를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도 있고 드랍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IELTS를 아직 그 못 받으신 분들은 그 IELTS 수업을 따로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시험을 많이 치는데요. 일단 매주 토요일에는 스킷이라는 시험을 치는데요. 엄청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치려고 해요. 그리고 문제도 그 패스페이퍼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실제 시험과 엄청 비슷하게 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면서 자기 점수를 보고 어느 쪽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이해도를 확인하고 다시 더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줘요. 그리고 그 학기 말 12월에 4월에는 그 먹 익셈을 치고 그다음에 학기 중간마다 하프터임 익셈을 치는데 이 전부 신시험들이 다 그 프리딕트 그레이드를 주는데 약간 영향을 끼쳐가지고 잘 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먹이랑 하프터임 익셈을
좀 열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붙이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킷은 매주 토요일 날 보는 시험이긴 또 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많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크레딧 점수를 받기 위해서 왜 이걸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게 하지만 그 학교에서 크리틱을 줄 때 이걸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A나 A스타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톱 대학에서는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OIC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철저히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최종 시험에서 뭐 의대를 간다 그러면 A스타 AA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 점수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1년 차에 AAB 뭐이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끝났을 때 뭐 A스타 AA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도 1년 있다가 충분히 그 점수를 맞출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내가 APB 아니면 BBB를 맞았는데, 1년 있다가 충분히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맞출 수 있지 않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100%뭐 의대를 입학을 시키고 100%뭐 모든 과목에서 A를 맞게 하기 위한 왜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시험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를 좀 해주는지, 그 다음에 뭐 그죠? 어떤 과외를 좀 소개시켜 주는지. 일단 학교에서는 서포트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험을 치고 약간 점수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따로 그 수업 같은 걸 준비해놔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함께 모르는 부분을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션도 준비해주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자주 그 도와주세요. 저도 그 약간 케미스트리 모르는 거 있어가지고 그냥 선생님한테 도움 달라고 하니까 주말에 약간 두세 시간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선생님들한테 그냥 물어보면 자주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음, 음, 음. 혹시 그 학교 내에서 말고 과외로 또 좀 필요하거나 뭐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뭐 개인 과외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어, 저는 AS 때는 그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과외가 딱히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AS 때는 그냥 과외 없이 했고 A2 가서 어, 한 번 과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케미스트리를 어려워가지고 케미스트리 과외를 좀 받았고요. 근데 그거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AS는 솔직히 진짜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시험 같은 거는 쉽기 때문에 그 수업만 잘 들으면 쉬는 시간도 많고 널널한 편이에요. 지금 사실 성준 학생이 굉장히 좀 잘하는 학생이라는 거, 그리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저한테도 그죠 문의해서 그죠 과외 좀 부탁한다고 얘기하고요. 여기 앞서 성준 학생도 과외를 좀 제공해 줄 수 있고 왜 이러니까 다방면을 좀 물어보면서 그죠 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영국 교육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만 노력하면 대부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한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Super Curricular Activity를 볼 건데요. 이거는 약간 자기 과와 관련된 액티비티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volunteering이 중요한데 이거는 대학교에 넣을 때는 실제로 했는지 확인 안 하지만 그 personal statement랑 인터뷰 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터뷰 때도 약간 volunteering에서 뭐 했냐라는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약간 실제로 안 했으면 진짜 같은 스토리를 얘기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기 케어홈에 학교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케어홈을 갔었고 그리고 킨틴도 이거는 약간 그 애들이랑 놀아주는 약간 그런 건데 이것도 친구들이랑 한두 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 volunteering도 학교한테 막 도와달라고 하면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약간 책자 같은 걸 주던데요. 거기서 막 여러 가지 volunteering 할 수 있는 것들을 줘가지고 거기서 그냥 찾아서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의대를 지원하려면 필수로 해야 되는데 그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서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보통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그 존 래드클리프 호스피털이라는 데를 가서 그 워크 익스펜스를 했는데요. 이건 옥스퍼드에 있는 건데 그 여기 지원하는 방법은 보통 그냥 선생님들한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건데 그 여기 병원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이메일 찾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CV랑 커버레터 같은 걸 보내서 막 자기가 워크 익스펜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 그 답장해준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이게 막 엄청 안 돼가지고 막 40개, 50개 정도 보내야지 한두 개 될까 말까고 그 시간도 안 맞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훨씬 쉽긴 한데 그 브라이튼 앤 서섹스 메디컬 스쿨에서도 약간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 버추얼이 제공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찾으면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다음에 여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의대를 가려면 뭐 UKC라도 그죠? A레벨 성적이라든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왜 이걸 하면 되지 않나? 워크 익스피리언스 하느라 그러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2주만 하면 되나요? 4주만 하면 되나요?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워크 익스피리언스라고 아까 앞서서 봤던 발런티어 워크라든지 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죠. 뭐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다음에 인터뷰 준비를 할 때 가장 학생들이 고민에 빠지고, 그다음에 이게를 가장 좀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좀 이걸 발런티어 워크를 하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해보고요. 온라인이라도 어떻게 병원이 돌아가고 시스템이 되는지 왜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 해답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몇 번 해도 이게 답을 모르겠다.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연한 답은 모르겠다. 왜 이렇다라고 하면 뭐 그죠? 뭐 4주가 아니라 뭐 40주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2주, 3주, 뭐 4주만 해도 충분히 내가 의대가 뭔지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2주, 4주만 해도 되고요. 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죠? 유학원이 선생님이 왜 이 기간을 정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워크숍을 하고 왜 그죠? 뭐 논리적으로 왜 내가 뭐 의사인지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슈퍼 커리큘러 아까 아침에 제가 그죠? 저희 채음이 매니저를 통해서 지원해달라고 하고 야스민 동영상을 보내주는 이유가 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그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죠? 네, 결국에 저도 자기소개 이거 인터뷰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하시려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저도 이거 그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일주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이게 얼마나 많이 했냐 보다는 약간 그 자기 리플렉션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뭘 느꼈냐라는 걸 약간 좀 더 깊게 그 들어가서 설명을 할 수만 있다면 길이는 상관없고 네, 그냥 그런 것만 잘 얘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한다면 좋지만. 그래요. 지금 여담이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좀 힘들었던 케이스가 왜 이랬던 것 같아요. YC 학생은 아니긴 하는데 그 어떤 이제 워크 익스펜스라든지 왜 이런 걸 하고 나서 인터뷰 준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죠 학생들 앞에서 자기 의견이라든지 뭐 질문에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좀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논리적으로 들릴지 왜 이런 과정을 겪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은 왜 이런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피드백이 저한테 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 좀 자기는 불편함을 느낀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물론 그 학생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 생각만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어떻게 들리는지 왜 이 부분 체크할 필요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얘기를 뭐 질문이 있다라면 자기 생각을 크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반론하면 또 반론하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그래서 어, 이거 이외로도 다른 학교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EPQ 이거는 약간 그 논문 같은 걸 쓰는 거고요. 람다 이거는 약간 스피치 이런 거고
듀크 오브 에든버러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막 액티비티를 하면서 약간 그 서티피켓 같은 걸 탈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윙스 오브 호프는 약간 volunteering 하면서 네, volunteering 하는 거고 메디슨 소사이티는 학교에서 그냥 소사이티 들어가는 건데 여기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어가지고 중요합니다. 혹시 이걸 다 참여를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EPQ랑 윙스 오브 호프를 했고 그다음 메디슨 소사이티도 했어요. 예. 메디슨 소사이티는 남자랑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그죠? 이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코로나에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학교에선 버블 시스템이란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학년이 다른 요일에 학교를 와가지고 학교에 한 번에 그 적은 학생 수가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요. A2가 월수금에 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 화목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AS는 A2랑 안 겹치게 월수금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화목에는 학교에 오고 이게 약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학교에 한 번에 많은 학생 숫자가 있지 않게 도와주고 시간표도 바뀌어가지고 그 캔틴에서도 그 모두 같은 시간 점심 먹지 않게 해가지고 그 캔틴에도 학생 수가 많지 않게 약간 이렇게 어 시스템 바꾼 것 같습니다. 또 그 학교에서도 세니테이션이 많이 있는데요.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학교 입구와 각 교실에 비치되어 있고 또 학교 들어올 때도 약간 그 온도 측정도 하고 손소독도 필수여서 어, 좀 안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도 마스크 착용 필수로 해가지고 저번에 영국에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이제 그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약간 발표를 했는데 야스민이 그때 우리는 그래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꼭 쓰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는 그래도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야스민하고 얘기를 해도 올해도 가도 그 7월 19일 그걸 보러 뭐 그죠? 해제 선언을 마스크 프리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9월에 와도 계속 마스크를 쓰게 할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해요. 그리고 와도 그죠? 뭐 백신을 맞아도 격리는 그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학교 이렇게 보면 영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 있죠. 거기는 뭐 안 쓰는 학생들이 뭐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드미션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유캣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일단 5섹션을 나눠 있어가지고 이 verbal reasoning은 약간 reading 같은 거, decision making은 논리, quantitative reasoning은 약간 빠른 계산이랑 수학, 그리고 abstract reasoning은 도형 같은 건데 이거는 각각 900점 만점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ituational judgment는 약간 그 상황이 주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액팅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시험인데 밴드 1에서 4까지 있으면서 밴드 1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연습을 해야지 풀 수 있고요. 이거는 그, 뭐냐, 랭크 같은 거 알려주는 건데 이거 탑 10%는 2850이고 탑 20%는 2730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2850 정도 넘겨야지 그 약간 잘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요구하는 시험이 있고요. 지금 뭐지 이렇게 해줬는데 UK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그때 시험 받은 사람들이 어떤 점수를 맞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점수는 계속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킹스 칼리지가 어떨 때는 2,300, 어떨 때는 2,800, 어떨 때는 2,400, 뭐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킹스 칼리지를 가려고 하면 6개 점수 몇 점 맞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 뭐 2,500, 2,300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 봐놓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데는 6회 점수로 파트라인 딱 자른다. 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평균 점수가 인터뷰를 하고 뽑아보니까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그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점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리소스를 썼는데요.
메리파이는 온라인으로 하는 그 웹사이트인데 이거는 저한테 엄청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 1250 퀘스천북도 저는 초반에 좀 풀어봤던 것 같은데 SJT가 유용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유캣 어피셜 사이트 웹사이트도 들어가면 그 각각 그 섹션마다 프랙티스 퀘스천이 있고 또 그 어피셜 모크 같은 게 4개 있어가지고 이거 4개도 풀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비맷인데 비맷은 그 섹션 3 섹션에 나눠져 있어요. 섹션 1은 약간 프로블럼 솔빙이고 이거는 9.0 9점이 만점이고 섹션 2는 사이언티픽 노러지를 테스트하는 거고 이것도 9점 만점. 그리고 섹션 3는 라이팅인데 그 컨텐츠에 따라서 1, 2, 3, 4, 5가 나눠지고요. 그 영어 그 랭귀지에 따라서 A, B, C, D, E로 나눠지는데 5A가 가장 좋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비맷은 그 비맷으로 넣을 수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은데 이것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좋다고 생각하는 학교들, 임페리얼, UCL,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같은 경우는 비맷을 사용합니다. 유캣 대신. 그래서 비맷을 쳐야지 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메리파이나 비맷 닌자 저는 이런 걸 사용했는데 비맷은 패스 페이퍼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풀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리소스를 써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Audition Test Preparation은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은 일단 학교에서 비매시랑 유캣 목을 쳐가지고 저희가 약간 어떤 식으로 치는지 알 수도 있고 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지도 알 수도 있고 이 베리파이도 학교에서 결제해줘가지고 그 저희가 돈을 안 내도 신청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비밀 에세이 첨삭도 선생님들이 해줘가지고 저희가 에세이를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내주면 선생님들이 약간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고쳐야 될지 이런 것도 알려줘요. 그리고 주말에도 한두 번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인터뷰래 그 어드미션 강의를 해가지고 그 유캐시랑 비밀 같은 것도 약간 설명해주고 합니다. 또 그거 외에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약간 유캐스는 여름방학이나 그 전에 문제 많이 풀고 뭐 또 많이 풀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캐스는 시간 분배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풀고 이런 것들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안 하면 이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또 비맷은 11월에 있는 거 11월에 있다 가정하면 이거는 그 그냥 2달 남아가지고 2달 동안 열심히 그 집중만 한다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맷은 GCS를 하셨다면 그 Scientific Knowledge 파트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GCS 안 했다면 그 한 번 다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 또 비맷 에세이 형식에 익숙해지고 페페도 많이 풀어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지금 학생들을 그다음에 한국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수학, 화학, 생물, 물리 이렇게 4과목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준비, 그다음에 어드미션 테스트 준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혹시 그런 학생들도 있나요? 물리를 하지 않고 BMS를 준비하고 뭐 이런 학생들도 있나요? 네, 제 주변에도 약간 물리를 안 해가지고 좀 힘들었던 학생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 물리가 일단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비мет에 꼭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물리를 학교에서도 수업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비met에서 scientific knowledge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scientific knowledge들을 학교에서 약간 그 과외 수업 형식으로 시간을 슬롯 그 타임테이블 넣어가지고 저희가 수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비met도 물리 어려워도 학교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그 따로 한 번 넘어가는 게 더 좋죠. 음, 음, 음.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지? 학생이 예를 들면 내가 수학과 생물, 그다음에 이코노믹스나 심리학 뭐 이런 전공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물리 관련된 그러니까 비맥과 관련된 물리 클래스를 좀 어레인지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 예, 예. 그래요. 그리고 혹시 어떠세요? 지금 주위에 뭐 학생들을 보고 왜 하면 예를 들면 UK 비맷 점수가 좋으면 뭐 일단 붙는 것 같다, 오퍼를 받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으세요? 뭐 물론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어, 비met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met은 그 막 뭔가 애들끼리 잘 공유해주지 않아가지고 비met은 잘 모르겠는데 유캣은 제가 아는 3천 몇 점 받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유캣을
대학을 모두 유캐스로 넣었거든요. 근데 인터뷰 오퍼는 다 받은 거 같고 또 제 다른 친구도 2,900점 정도 받았는데 그 다 받은 거 같다고 인터뷰 오퍼는 해가지고 근데 또 2,810인가 20인가 받았던 친구는 또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확실하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인터뷰 오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혹시 뭐 최종 결과는요? 오퍼를 받는다든지 뭐 인터뷰 오퍼는 그죠? 당연히 어, 영향을 끼칠 거고요. 많은 그죠 부분이. 네. 인터뷰 오퍼, 그 파이널 오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론 이런 비매시는 유켓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인터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 비매시랑 유켓이랑 관계없이 그냥 인터뷰만 잘할 수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터뷰 음, 오퍼를 받았다면 근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거랑 유켓이랑 비매시랑 관계없이 인터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제가 상담할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그 유캐시나 비밀 점수가 되게 높으면 의대 입학 이렇게 합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학교들 그다음에 뭐 그죠? 뭐 또 A레벨 준비하고 IB 준비하는 학생들 영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육개 비밀 쓴 점수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고 향상된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인터뷰에서 거의 좌우되는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받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 음,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슈퍼 커리큘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인터뷰 자기소개서 그냥 얘기해 주실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예. 어,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유니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일단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부터 그냥 대강 틈틈이 써두면 그 유카스 프로그램에서 의대 재학생들이 참석해주고 도와주셔가지고 그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 대학에 내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주고 약간 고쳐주고 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약간 도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워크 익스피리언스, volunteering 약간 그리고 my strength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고 또 막 자기가 한 거나 약간 그냥 닥터의 밸류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리플렉션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런 약간 자기만의 진짜 퍼스널한 스토리를 적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 온라인에서도 약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 보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자기소개서 네.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찾아서 왜 이런 것들은 감을 익히기 위한 그런 용도지 이 내용을 쓰고 왜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죠?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혹시 이거 하면서 혹시 어떤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첨삭이라든지 아니면 했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컨펌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과정은 어떠세요? 내가 개인 튜터랑 뭐 얼마나 자주 좀 만나세요? 얼마나 자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학교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그냥 바로바로 첨삭해 주시는 편이긴 했습니다. 음, 음, 특히 음. 그 의대 재학생들 분들한테는 그냥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네, 딱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어떤 그 영국 분인데 그 학교 이제 의대를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뭐 제가 링크로 지금 처음에 상담하신 분들한테 그걸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링크를 좀 달아둔 게 있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학생이 자기한테 찾아온 게 18번인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내 기록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거든요. 자기소개는 딱 한 페이지거든요. 유카스 그죠? 더 이상 많이 쓸 수도 없어요. 근데 18번이나 찾아가야 될 정도냐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를 보고 인터뷰 초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다음에 6회 점수라든지 비밀 점수가 좀 낮더라도 자기소개서가 되게 흥미있다. 이 친구 되게 열정을 표현 잘했다라고 하면 초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자주 찾아보고 자주 체크해달라고 하고 왜 이런 노력, 그죠? 널리 하지 마시고요. 한 페이지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이거는 그
유니 애플리케이션을 낼 때 자기가 받은 서티피켓 같은 것도 다 제출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은 대회들이 있어요. British Biology Olympiad, UKMT Math Challenge, Chemistry Olympiad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그 주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First Aid Course, Mental Health First Aid, Young Doctors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해가지고 이것도 하면 서티피켓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것들을 넣었던 것 같고 그냥 지금 단계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학교에서 하라는 거 다 하면 충분히 찰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야스민사와 얘기를 하지만 뭐 정확히 어떻게 의대생이 가는지, 옥스브리지 어떻게 가는지를 가장 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리를 다 지금 입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았을 거예요. 슈퍼 커리큘러 관련돼 가지고 레터 있고, 그다음에 리스트가 있는 거 저희도 카톡으로 전달해 줬던 거. 그 리스트를 좀 하죠. 자세히 좀 보시고 왜 이런 것도 필요한지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보내준 카톡 링크로 말씀이 동영상에서 Introduction to Super Curriculum 이 부분 반드시 조금 그죠 몇 번씩 돌려보면서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이런 것을 조금 많이 그죠 느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대학을 학교에 정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6회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가 나오면 이제 선생님들이랑 그 상담을 하면서 대학 어디에 지원할 건지 약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받은 6회 점수랑 그리고 학교에서 친 비맨먹 점수를 갖고 대학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거기서 막 인터뷰를 막 100%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은 약간 동그라미, 중간은 세모 아니면 막 X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네, 대학들 어디에 인터뷰 오퍼를 받을 수 있는지 를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메디슨은 그냥 인터뷰 오퍼를 받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메디슨 오퍼를 받는 위주로 고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래도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그래도 꼭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후회 안 하게. 그래서 보통은 막 자기가 원하는 엄청 좋은 대학 옥스브리지 같은 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점수가 되는 선에서 괜찮은 곳 두 개 그리고 안전한 곳 한 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대학은 이제 의대가 아니고 다른 과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약간 맨체스터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대학 1년도 아니고 메디슨을 편입할 수 있는 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약간 이런 걸 찾아봐가지고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덧붙이자면 일단은 학교 선택할 때 뭐 좋은 학교 선택을 하고 왜 이런 것들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보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근데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건 일단은 의대 들어간다, 의대가 목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좀 좋은 네 학교밖에 쓰지 못하고요. 물론 유카스 범위 밖에 있는 왜 여러 학교들 좀 지원하고 뭐 아일랜드라든지 다른 해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영국의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7.5%는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 학생들이 좀 밀려서 사실 올해는 굉장히 좀 힘들게 간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좀 그죠? 그렇게 지원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준 학생도 굉장히 좀 아쉬웠을 거예요. 뭐 원하는 임페리얼이라든지 왜 이런 쪽을 그죠? 뭐 그 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좀 붙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붙었을 때도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제 학생들하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좋지만 나는 의대를 가야 된다.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객관적으로 어디가 가능하냐라고 좀 많이 물어보면서 선택을 좀 하시길 바래요. 되시죠? 네, 페이지 어, 볼까요? 네.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뷰는 이제 12월부터 오퍼가 오기 시작하는데 인터뷰 시간을 고를 수 있고 그다음 웬만하면 감을 잃지 않게 막 이렇게 1주 간격이나 2주 간격이나 이런 식으로 그 몰아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임페리얼 킹스 브리스톨 바츠를 지원을 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유캣이 딱 그 유니 애플리케이션 하기 전에 유캣을 봤는데 유캣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원래 원했던 거랑 다르게 그냥 유캣 학교 위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킹스나 브리스톨이나 버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캣 학교라서 그냥 넣었는데요. 저는 약간 비메트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인페나 UCL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안전하게 그냥 유캣 학교 위주로 넣었습니다. 성준 어, 학생이 그 6회 점수가 학교에서 제일 좋지 않았었나요? 네. 또 네,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이런 식으로 그죠? 인터뷰 초대하고 왜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뭐 7.5 뽑는다 이런 임페리얼만 해도 24명밖에 전 세계적으로 인터내셔널에서 이거밖에 뽑지는 않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임페리얼을 하라고 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하라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 뜻대로 내 실력만 가지고 좀 입학하기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의대는 좀 있다라는 걸 항상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거 인터뷰 받은 시간들도 보면 이게 제가 약간 신청한 시간들인데 브리스톨 먼저 그다음에 임페리얼 그다음에 버츠를 했는데 보면 약간 일주일, 이주일 간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감 있지 않게 빨리빨리 하려고 신청한 거고 킹스는 약간 좀 인터뷰가 늦게 나와가지고 늦게 한 편인데 이게 3월이라서 약간 두 달 간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많이 까먹어가지고 약간 엄청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래서 최대한 진짜 그 빨리빨리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잊지 않게. 그죠. 간단히 여담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뭐 그죠 날짜 선택은 학생들이 그죠 지원하면 이메일이 와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죠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킹스 칼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퍼가 마지막에 왔어요. 5월이 좀 넘었었나요? 그 오퍼 인터뷰 결과가? 네, 5월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죠? 뭐 2월, 3월 뭐 이 정도에 많이 그죠? 끝나야 되는 건데 그죠? 그다음에 한 번 하고 보면 4월 정도는 오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는 뭐 딜레이 되고요. 뭐 직원 그저 학교 관계자들도 뭐 재택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상황 그다음에 그죠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선발해야 되고 왜 이런 부분 때문에 5월이 그죠 거의 6월 돼서야 이렇게 좀 나온 왜 이런 상황이가지고 마지막까지 왜 이런 그죠 과정을 좀 겪었다는 거 그죠. 항상 그죠 톱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실 좀 않길 바래요. 네. 그래서 인터뷰 형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패널 인터뷰랑 MMI가 있습니다. 패널 인터뷰는 그냥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인터뷰 형식이라서 그냥 선생님들이 앞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학생들한테 묻는 그런 형식이고요. 이 MMI 멀티플 미니 인터뷰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인터뷰인데 어, 가- 각 퀘스천마다 다른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저희가 인터뷰를 한 곳에서 마치면 또 다른 곳에 넘어가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하는 형식이라서 약간 한 곳에서 실수를 해도 약간 마음 다잡고 그 다음에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그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쪽에서는 약간 좋은 인터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그 학교 지원할 때 이게 이쪽에서는 어느 인터뷰를 하냐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희 그죠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엑셀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죠 가는 학생들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학교별로 사실은 물리지나 브라이튼 서섹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6횟수를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좀 바뀌고 왜 이런 부분이 있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뭐 많이 바뀌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 그다음에 MMA가 한꺼번에 다 되면서 대부분 MMA로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업데이트 되는 것은 제가 항상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다음 저한테 요청하고 그다음 당연히 본인이 리서치를 좀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그래서 인터뷰 준비도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는데요. 학교에서도 매주 선생님이랑 메디슨 인터뷰 프랩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와가지고 약간 막 메디슨 메디슨에 대한 약간 설명이랑 막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 인터뷰에 준비가 되는. 또 유카스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정말 말했듯이 의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랑 1대1로 인터뷰 수업 같은 걸 받고 도움도 받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완전 그 실제 같은 MMI 인터뷰를 해가지고 약간 MMI 진짜 MMI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주말에 한두 번 외부 강사 초청해가지고 인터뷰 가기도 하고요.
또 혼자서 해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뉴스나 아티클 이런 거 읽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BBC나 BMJ 이런 것들 사이트에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약간 why medicine이라던가 막 difficulties you might face as a doctor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인터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답을 고민해보고 내가 어떻게 답할지 이런 것들도 엄청 중요합니다. 또 메디슨 소사이티나 메디슨 인터뷰 프랩에서 약간 알려주는 것들 like NHS structure, ethical pillars 이런 것들도 그 인터뷰할 때는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약간 기억해놓고 다시 리뷰하고 이런 것들도 엄청 중요합니다. 어떠셨어요? 그 인터뷰 초대해서 이렇게 또 갈잖아요. 예를 들면 임페리얼이라든지 뭐 킹스라든지 브리스로이라든지 뭐 이렇게 퀴메라 이렇게 갔는데 가는 순간 네. 굉장히 좀, 좀 긴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죠? 인터뷰 좀 어느 좀 자신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갔을 때 준비 뭐죠?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좀 갔었는데 어, 어떤 기분이셨어요? 뭐 하고 나왔을 때 기분도 괜찮고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이었는데요. 그 하는 것 자체는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약간 막 엄청 무뚝뚝한 것도 아니고 약간 다 잘해주시면서 해가지고 그 약간 긴장은 덜 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다른 인터뷰랑 달랐던 게 그 막 사람들이나 선생님들이 안 나오고 약간 비디오를 딱 보내줘가지고 이 비디오에 맞게 막 인터뷰를 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 찍어가지고 다시 비디오를 보내달라 학교 측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약간 소통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고 했었는데 막 하얀색 바탕화면을 보면서 약간 말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버했었는데 뭐 그런 것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준비가 많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아니면 뭐 긴장하고 뭐 이러지는 전혀 않으셨어요? 긴장도 조금 하긴 했는데 어, 네 긴장했죠. 근데 네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셔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이라든지 다뤄보지 못한 뭐 퀘스천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건 좀 많이 있었나요? 퀘스천들도 다 약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준비한 안에서 대부분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why medicine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고 difficulties in my face as a doctor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volunteering이나 그 work experience에 관한 퀘스천들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또 약간 ethical situation 이런 걸 주어주면서 약간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유켓에서 그 SJT 부분을 많이 풀어보면 그냥 똑같은 거라서 약간 그 답에 맞게 얘기할 수 있어서 괜찮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조금 어쩌면 좀 번거롭게 그죠? 이렇게 어,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죠?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이 바로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은 왜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 지금 그죠? 있는 분들을 좀 바꿔요. 그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GCS 성적 없이 A레벨로 바로 대학을 가야 하는데 다른 전략을 그죠? 다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얘기를 하기가 조금 하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성준 학생은 GCS를 했지만 지금 저희 OIC에 갔던 학생 중에 GCS를 했던 학생들은 솔직히 이번에는 그래도 몇 분 있거든요. 뭐 1년, 그다음에 1년 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실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GCS를 하고 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GCS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뭐 BMS 할 때 그 그죠? 에세이 쓰는 부분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사실은 GCS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근데 사실 GCS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그러니까 OIC에서 2년 A레벨을 하다가 1년 GCS를 2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라든지 수학 학생물 이런 준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슈퍼 커리큘럼, 그런 액티비티,
그다음에 왜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GCS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왜 이 부분, 그다음에 왜 의사가 되는지, 워크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왜 이런 부분들을 액티비티 부분,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GCS 성적이 물론 GCS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학교를 지원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학교들은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GCS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GCS를 요구한다. 왜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GCS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여기는 뭐 A레벨 1년 동안 AS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AS 시험으로 프리딕트라든지 뭐 이런 걸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좀 알아보면서 그죠? 그죠? 학생이 어떤 게 준비가 돼 있고 어떤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이고 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그죠? 찾아보고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질문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 사실 저희 송신 학생도 있지만 저희 학생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좀 물어볼 수 있도록 제가 뭐 그자 연결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당연히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거의 많은 걸 거의 의대에 대한 대부분 걸 포함을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어쩌면 성균 학생이 그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줄 수 있기는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좀 좋은 학생이고요. 영어 준비도 일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왜 의대를 가야 되는지 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왜 그죠 기본적인 조건은 좀 그죠 의대를 준비할 조건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송진수 혹시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라든지 당부해주고 싶은 거라든지 뭐 그죠? 조언이라든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일 힘들었던 거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일단 메디슨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그 메디슨을 목표로 일단 시작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막 반절 이상쯤이 약간 파마시나 약간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이쪽으로 다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메디슨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메디슨을 준비하는 것도 엄청 어렵고 특히 약간 다른 과들은 약간 바로 오퍼를 받는 거에 반해서 저희는 그 인터뷰 오퍼를 받고 그 다음에 오퍼를 나중에 받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친구들이 다 막 임페리얼 오퍼 받고 막 다 오퍼 받는데 저는 인터뷰 오퍼만 받아가지고 약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메디슨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 어렵긴 한데 또 약간 자기가 진짜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럴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죠. 메디슨을 안 가면 뭐,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 임페리얼은 문제없이 어쩌면 갈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메디슨이기 때문에 조금 학교를 낮춰야 되고, 왜 이런 부분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의대를 가는 이유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죠.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래,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 학생들 지금 9월에 시작한 학생들은 왜 다시 한 번만 마음을 좀 다 잡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좀 다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어려운 그다음에 이해 그죠? 송준 학생은 사실 코로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코로나 들어가지고 아무 그죠? 차질이 생기면서 그리면서 의대를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좀 봤으니까요. 충분히 더 좋은 기회가 그죠? 앞으로는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좀 저는 그죠? 첫 번째 코로나 2019년 20년이니까 6월에 그죠? A레벨 취소되면서 그 학생 밀려버린 거죠. 이쪽으로.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는 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올해가 제일 좀 의대 입학에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고요. 뭐 A레벨도 그렇지만 파운데이션도 그랬고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무튼 성주학생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